안녕하세요 여러분. 피골이 상접하고 있는 섹스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드론라이더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동호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투어봉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투어봉이란 무엇이냐, 자전거를 입문하셔가지고 주변에서 자전거를 타시잖아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타시면 서울 한강길이나 이제 멀리 가면 팔당, 양평, 아니면 뭐 동부 삼곡에 마라뱃길 이런 데를 많이 가실 거예요. 근데 이제 자전거를 타시다 보면 근교에 가던 자전거 여행이 이제 지겨우실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국토종주도 하고, 아니면 뭐 4대강, 동해, 제주도, 아니면 뭐 해외까지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거주하던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자전거 타고 싶은 그런 갈망을 다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보통 동호회에 속해지지 않으신 분들은 자기 자차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버스나 KTX를 이용하셔가지고 다른 지역 가셔가지고 자전거를 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동호회에서는 투어봉이라고 해서 일반 근교에서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라 버스나 자가 자동차를 이용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자전거를 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투어봉이라고 하고, 투어봉을 가는 이유가 아까 주변에서 이제 타니까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거, 그리고 또 더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다른 곳 가서 타고 싶기 때문에 멀리 가시는 투어봉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투어봉을 동호회 꽃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투어봉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본인 차를 이용하는 방법과 버스를 대절할 수 있는 방법, 대중교통 이용하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버스를 대절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버스를 대절해서 가는 경우 좋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코스 자체가 갔다가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코스 말고 편도로 가는 코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동해, 통일전망대에서 포항까지 한 번에 쭉 내려가고 싶어요. 그런 경우는 자가 차량을 이용해서 가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통일전망대를 가서 내려가서 끝까지 찍은 다음에 그쪽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시 복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버스를 대절해서 가시게 되면 버스가 출발점에 딱 통일전망대에 저희를 내려주는 거예요. 저희 인원들을 내려주고 저희는 라이딩을 하고, 뭐 중간에 어디 속초에서 라이딩이 끝난다 그럼 버스가 속초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저희가 라이딩을 해서 가서 버스가 와서 저희를 태워갈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중간에 라이딩을 하다가 뭐 비나 뭐 천재지변 비나 뭐 천둥 막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버스가 중간에 와서 저희를 또 픽업해서 집으로 보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대절해서 투어봉을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투어봉을 가게 되면 투어봉장이 코스, 기아 식당, 보급 이런 것들을 다 설계를 해요. 작업을 쫙 해요. 가서 회비만 내고 자전거만 타면 됩니다. 알아서 버스 타고 가서 출발점 내려주고 자전거 타고 중간에 보급시켜주고 그 지역 특산물 먹고 도착 지점에 버스에 또 타서 또 집으로 복귀하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행사는 아니에요. 간단하게 먼 곳에 남들의 노하우가 묻어져 있는 그 코스를 즐기고 올 수 있는 게 바로 그 투어봉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를 들어서 제가 고속버스를 이용해서 섬진강을 간다. 그러면 이제 섬진강까지 이동하기 위한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가야 되겠죠. 그리고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또 섬진 같은 경우는 버스를 한번 갈아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갈아타고 그 자전거를 가지고요. 그리고 또 내 짐을 가지고요. 갈아타고 섬진강 코스를 종주한 다음에 또 고속버스에서 가서 또 고속버스 기다리고 고속버스를 타고 또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금액이 최소 한 10만 원 정도 드실 겁니다. 근데 저희 카페에 있는 투어봉 같은 경우는 동해나 변산반도 보통 6만원, 5만원에서 6만원으로 다녀올 수 있어요. 당연히 그 가격에 갈 수 있는 거 버스를 수배하고 보급이나 점심 이런 데를 가격을 찾아서 어느 정도 깎아서 계획을 하는 그 봉장과 그 봉장 외에 투어봉을 진행하시는 분들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정리를 하면 동호회에 있는 투어봉을 가면 좋은 이유, 첫 번째, 왕복이 아닌 편도도 언제든지 갈 수 있다. 내가 코스나 다른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남들의 노하우가 있는 멀리 가 있는 투어 코스를 아주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다. 버스 대절해서 가게 되면 아주 싼 가격에 즐겁게 다녀올 수 있다. 기타 등등 아주 많은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투어봉을 많이 갑니다. 계속 말하지만 그 투어봉을 가는 거는 그 투어봉을 진행하는 몇몇 소수의 희생하시는 분들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투어봉을 가시는 분은 자기가 5만원에서 6만원이라는 금액을 냈다고 여행사에 비싼 금액을 내고 여행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 투어 봉장들이 돈 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또 똑같은 금액을 지불하고요. 똑같은 금액을 지불하고 같이 즐기기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 잊지 마시면 안 돼요. 손님이 아니에요. 손님이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투어봉을 참석을 할 때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내 내피셜로 아까 항상 말하지만 과학적인 근거와 이론이 뒷받침되지 않은 그냥 제가 동호회 생활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내 내피셜로 동호회 투어봉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해볼게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항상 말합니다. 시간 엄수. 보통 투어봉을 가기 위해서 멀리 가서 당일치기로 가기 때문에 새벽 3시, 4시 이렇게 많이 모여요. 그러면 새벽 3시에 그 버스를 타야 되는 20명이 한 번에 모이는 거예요. 보통 이제 20명에서 24명 정도 갑니다. 버스 한 대가. 그러면 그 20명이 대신을 왔는데 한 명이 늦게 와. 그 한 명이 10분 늦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맨날 말하죠. 10 곱하기 24라고. 아니라고 뭐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지만 늦으면 안 돼요. 투어봉은 늦으면 일반봉은 조금 늦어도 괜찮긴 그나마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투어봉은 스케줄이 딱 정해져 있는 상태라고. 그래서 그분이 10분, 20분 늦는 건 본인은 별거 아니지만 그 많은 인원들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시간 안 지킬 것 같으면 오지 마. 혼자 타. 그럼 혼자 타고 혼자 고속버스 타고 고속버스 시간 맞춰서 가서 고속버스 놓치면 그 다음 고속버스 타고 가면 되겠네. 기본이잖아. 기본. 그 다음에 범장이 하는 통제에 따른 꼭 자기만 위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이거는 아주 많은 여행사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여러분이 손님이 아니에요. 근데 꼭 자기 가고 싶은 거 하는 사람도 있어. 뭐 방학비 왜 이래? 나는 여기 속초 왔으니까 회를 먹고 아니 회를 먹고 싶으면 혼자 여행 가서 회를 먹으면 돼요. 의견을 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범죄에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어떤 밥이나 이런 걸 정해놨을 거라는 거야. 근데 24명 입맛을 다 어떻게 맞춰? 여행사야? 여행사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통제 안 따시는 분은 그런 거는 그냥 투어봉이 아니라 동호회를 오지 마요. 동호회 오지 말고 혼자 타시면 되고. 그 금액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그 진상표 만들었죠. 진상표 만들었을 때 내가 투어봉 안 갔는데 돈을 안 돌려줘. 장난하나 진짜. 못 가서 돈을 환불해달라는 돈, 그 돈을 뭐 어쨌다는 돈, 그러면 본인이 직접 투어봉을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그 금액이 그걸 갈 수 있는지, 혼자 갔을 때 그 금액이 나오는지 직접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럼 금전적이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징징거리는 사람, 그런 자세 안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이거 저는 투어봉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님이 아니에요. 참석자는 희생하는 사람과 같이 즐겁게 가서 즐기시면 되는데, 꼭 내가 손님이냐, 예를 들어서 버스가 왔어, 또 내가 좌석을 서로 앉아야 될 거고 좌석이 조금 좁을 수도 있고 자전거를 또 싣거나 뭐 짐을 옮기거나 이런 자질구레한 일이 생길 때 딱 이렇게 팔짱 딱 끼고 너희는 해라, 나는 모르겠다, 나는 왕인이라, 내가 바로 왕인이라 날 때릴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손님이 아니에요. 같이 즐기러 가는 거고 그 봉을 주관하는 사람이 희생해서 같이 웃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싫으시면 여행사 끼고 투어로 비싸게 돈 주고 가시면 돼요. 그럼 그렇게 가시면 되니까 이 정도의 자산을 갖추고 있어야 투어봉을 참석하실 때 서로 얼굴 안 붉히고 정말 내가 가서 이 시내를 벗어나서 즐겁게 여행을 하시다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투어봉 준비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투어봉을 안 가신 분들을 처음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저희 모임에서도 이제 투어봉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투어봉을 처음 가실 때 궁금사항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이제 투어봉을 가실 때는 당연히 자전거와 자기 안전장비를 들고 오셔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버스에 짐을 놔둘 수가 있기 때문에 짐을 좀 더 혼자 가실 때보다 많이 들고 오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한정되어 있는 공간에서 자전거와 사람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짐을 갖고 오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투어 가방, 투어 가방이 있어요. 지금 판매되는 것도 있고 그냥 뭐 등산 가방을 쓰셔도 됩니다. 그 투어 가방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당연히 공구통, 물통, 안전장비, 그리고 빕을 입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편하면 빕 입고 오셨다가 복귀하실 때는 옷을 갈아입으셔야 돼요. 왜냐면 라이딩 하면서 땀을 흘렸잖아요. 그리고 또 한정된 공간에 사람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갈아입을 옷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목욕탕을 가요. 투어봉을 갔다 오면 왜? 땀에 쩌니까 땀에 쩔어가지고 서로 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그러면 민폐 끼치니까 목욕탕을 가기 때문에 뭐 간단한 세면도구 정도 같은 거를 투어 가방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영상에 나올 이제 자전거 커버나 힐백, 그리고 쓰지 않는 양말이 필요합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면 자전거를 버스에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뒤에 이렇게 적재를 해요. 그러면 자전거 길이가 부딪힐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부분은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뒷부분에 드레일러나 크랭크가 서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전거가 서로 간섭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힐백을 감거나 아니면 이제 네이버에 같은 데 팔면 자전거 커버가 있습니다. 그 자전거 커버 되게 편해요. 그 자전거 커버를 씌우고 페달이 또 서로 간섭이 나기 때문에 페달에 못 쓰는 양말을 씌워야 됩니다.
그래서 못 쓰는 양말과 자전거 커버나 힐백이 꼭 있으셔야 돼요. 이 정도 챙기시면 됩니다. 그렇게 크게 많이 챙기실 건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뭐 나시 입고 셀바 신고 투어 가방 안에 짐 다 넣고 자전거 들고 가요. 당연히 뭐 저는 드론도 있고 촬영 도구도 있고 뭐 다른 분들보다 준비해야 될 게 되게 많긴 하지만, 그렇게 절레절레 가서 중간에 버스를 타고 이제 자전거를 다 이렇게 적재를 합니다. 적재를 해서 출발해가지고 중간에 아침을 먹어요. 휴게소 같은 데 가서. 그럼 거기서 아침을 먹으면서 보통 한복을 합니다. 옷을 갈아입고. 저는 버스에서 비비고 있으면 엉덩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한복으로 비브로 갈아입고 이제 도착해서 이제 선크림 바르고 이제 라이딩을 출발을 하거든요. 이 정도 준비물을 챙기시면 민폐를 안 끼치지 않을까, 서로 즐겁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투어번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저희 모임, 이건 조금씩 다 할 수 있어요. 저희 모임 같은 경우는 3시나 4시쯤에 신정교나 반지에서 버스가 모여요. 신정교에 버스가 도착을 하면 3시에 사람들이 적재해서 각자 자리에 앉고 짐을 놓고 자전거를 같이 적재를 합니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 손님 아니에요. 자전거를 같이 적재하는 겁니다. 왜냐면 버스 맨 뒤쪽에 적재를 하기 때문에 같이 버스를 적재하고 반지로 이동해서 반지에 또 인원을 태워가지고 이제 저희가 출발하는 대로 가는 거죠.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동해를 2탄을 가는데 반지, 신종교에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반지 한 대, 신종교 한 대, 2대가 출발해요. 각자 모임 장소에 모여서 짐 싣고 그 다음에 자전거 싣고 각자 출발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다가 중간 휴게소 아침 식사하고 한복하고 제일 중요한 건 볼일 확 보고 그 다음에 출발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출발지를 보통 동해 같은 경우에 3시에 출발하면 한 7시, 8시쯤에 도착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주의사항 말씀드리고 팩 나누고 조 나눠가지고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100km를 타고 갔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식사나 보급을 하고 마지막에 도착 지점에 버스 기사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럼 도착지에 도착해서 마무리 짓고 다시 버스에 또 자전거 적재하고 이렇게 해서 목욕탕 갔다가 보통 이 집으로 복귀를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버스를 타다 보면은 자기가 쓰던 쓰레기 있죠. 그런 건 마지막에 다 챙겨가셔서 버려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투어봉 관련된 준비사항, 투어봉이 왜 좋은지, 준비사항, 투어봉을 가기 위한 마음자세에 대한 얘기를 했고, 아마도 다들 좀 비슷하게 투어봉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투어봉 진행을 하시거나 투어봉에 처음 가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마 공감하시는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되게 즐겁고 재밌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하지만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A,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꼭 필요하다는 거, 그런 걸로써 좀 더 즐거운 라이딩, 그리고 좀 더 즐거운 투어봉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투어봉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시간 들여서 회비도 안 내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금액을 내면서 같이 즐겁기 위해서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분들한테 꼭 감사하다, 그 투어봉 가서 선도 봐주시고 촬영해 주시는 그런 많은 분들한테 고맙다, 따뜻한 말 한마디씩 꼭 해주시고 즐거운 추억으로 투어봉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자전거 도의 선두주자, 자전거 동호회의 고인물, 자전거 도에는 나한테 물어봐라 였던 드론라이더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